안녕하세요. 구송이 강사입니다. IQ 파워포인트 2020년 9월 12일자 최신 기출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4 용지로 설정을 해줄게요.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엔터 5번,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2번 슬라이드를 참고로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와 목차 슬라이드까지는 도형에 색상이 윤곽선이 없는 상태죠. 윤곽선 없음을 적용하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앞으로 계속 윤곽선은 없는 상태로 그려질 겁니다. 자, 제목 글꼴도 한번 꾸며줄게요.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이라고 되어 있죠. 도형 위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목차라고 쓰시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스터보기 닫기를 한 뒤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바로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마스터보기 닫기. 자, 1번 슬라이드부터 차례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6번 슬라이드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바로 1번 슬라이드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도형을 가져다 놓고 도형이 색상이 아닌 그림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투명도 50%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 채우기 옵션에서 투명도 50%를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워드 아트를 삽입해야 되죠. 워드 아트 삽입. 삽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글씨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커서가 깜빡일 때 ESC를 한번 눌러주면 텍스트 상자에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림자부터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없음, 단사와 변환까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수하시는 게 우리 글꼴을 많이 빼먹으시더라고요. 도둠에 굵게까지 적용을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그림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2번 슬라이드로 넘어와 볼게요. 자, 2번 슬라이드로 넘어오면서 저는 일단 글씨부터 쭉 다 써주도록 할 건데 어떻게 써줄 거냐면 목차를 참고해서 바로바로 제목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목차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첫 번째 도형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에 니은자로 되어 있는 도형을 가지고 올게요. 길게 그려주신 다음에 노란 점을 이용해서 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좌우 대칭까지. 색상은 조금 연한 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도형. 한쪽 위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가져다 놓고. 자, 이때 둥근 모양이 지금 출력 형태는 좀 심하기 때문에 노란 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변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는 굴림 24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목차 슬라이드에는 굴림 24포인트 글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 상자까지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다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D,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때 왼쪽 라인과 줄 간격을 좀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후에 컨트롤 D를 두 번 더 눌러주면 똑같은 간격으로 목차가 생성이 되고요. 글씨만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까지 입력이 끝났는데 하이퍼링크도 또 잊지 말아야 해야겠죠? 옐로우시티 마스터 플랜이라는 글씨에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삽입에 링크로 들어가서 하이퍼링크를 적용을 시켜줄게요. 6번 슬라이드에 마지막까지 그림을 삽입해주고 자르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바로 또 3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볼게요.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죠. 먼저 지금 두 개의 문단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부터 꾸며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기호는 맨 하단에 첫 번째에 있는 화살표 글머리 기호고요.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 1.5줄까지 적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제목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때 엔터를 누르고 나면 다음 줄로 이동을 하고요. 탭을 한번 눌러주면 두 번째 문단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기호는 체크. 그리고 굵게만 해제해주면 나머지 서식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이때 바로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난 후에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줄여보면 높이를 줄여보면요. 글씨가 폰트가 달라지죠. 글씨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글씨 크기 변경이 되지 않도록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정을 해줄게요. 자, 텍스트 상자로 이동해서 자동 맞춤 안함을 해주면 다시 원래의 글꼴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켜 볼게요. 자, 이때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면 두 번째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글씨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까지 끝났으면 이제 텍스트 상자를 해줘야 할 부분은 끝에 어떤 글씨로 끝나는지 확인을 해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옐로우까지 그리고 위드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한글은 희망 넘까지 보여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까지 넣어줄게요. 반복 재생, 자동 실행 필수죠. 자, 그리고 4번 슬라이드로 이동. 4번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예요. 먼저 표의 열과 행을 개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표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2열, 행은 4행. 확인 눌러주시고요. 표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때 확인해 봐야 될 건 세 번째 행이 조금 두껍고 마지막 4번 행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미라는 첫 번째 열은 조금 좁혀져 있는 상태.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먼저 해줘야 될 건 3번 표 스타일을 먼저 해줄 거예요. 우리가 도둠이나 18포인트 이런 걸 설정해 준 다음에 표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결국엔 다시 글꼴을 설정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표 스타일과 머리끄랭, 줄무늬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글꼴까지 설정을 해줄게요.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 입력이 끝났고요.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표 슬라이드에는 표에는 1.5줄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줄 간격 1.5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상단 도형부터 먼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3번 슬라이드에서부터는 도형에 윤곽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정색 적용을 해주고 기본 도형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은 기본 도형의 평행 사변형 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까지 해줘서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색상은 다른 색으로 변경. 그리고 글꼴까지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특징이라는 글씨도 똑같은 글꼴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과 시프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오고 오른쪽을 조금 더 늘려줘서 크기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좌측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사용하는 도형이죠. 좌측에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가지고 올게요.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글꼴까지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도형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표 슬라이드는 작성이 끝났죠? 바로 5번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차트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 서식 하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맨날 보조축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콤보, 혼합으로 이동을 해볼 거고요. 콤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열 2번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주고 보조축까지 지정을 한 뒤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때 그러면 차트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떴는데요. 저는 엑셀로 수정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창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전 엑셀 창에서 입력하는 게 편한 게 채우기 핸들도 이용하기가 쉽고 표시 형식도 바로바로 지정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차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내려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고요. 방문객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방문객이라는 이 데이터는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최소값이 0일 때는 우리 숫자 서식을 지정을 해줬고 0이 아니라 이렇게 짝대기 표시로 보일 때는 우리 회계 서식을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소값이 0이기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하나 일반 서식으로만 두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쉼표 스타일 적용을 해줄 거고요. 성과는 지금 백분율 서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 백분율 서식을 클릭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창을 닫아주면 데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차트에 세부 조건을 하기 이전에 글꼴 먼저 설정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금 차트는 데이터 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레이아웃 5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빠른 레이아웃 5번을 적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축 제목은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 눈금선도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뒤에 글꼴을 설정을 해줄게요. 도둠에 16포인트. 글씨가 살짝 흐리기 때문에 검정색까지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 외곽선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을 클릭을 해주고요. 저 도형 윤곽선은 서식에서 굳이 꾸며주지 않아도 우리 홈탭에서 충분히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세부 조건으로 넘어와서 차트 제목부터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궁서에 24포인트 진하게 흰색으로 채워주시고요. 지금은 투명한 상태이죠. 그림자까지 잊지 말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이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값 표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막대를 2번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차트에서 꾸며줄 거는 이제 더 이상
세부 조건이 나와 있지 않고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왼쪽 기본 세로 축에는 더블 클릭해서 검정색 실선을 적용을 해줄 거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실선을 적용. 표도 색깔이 흐리기 때문에 실선 적용해서 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보조축에 있는 축의 옵션은 최소값, 최대값을 수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120%니까 1.2, 30%니까 주 단위는 0.3. 자, 여기까지 적용이 됐으면 표식, 마지막으로 표식의 모양만 수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식 옵션으로 이동해서 다이아몬드. 지금은 표식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10포인트로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표식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부 조건의 마지막 도형까지 넣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화살표에 있는 도형이죠. 도형에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차트의 글꼴과 도형의 글꼴은 달라요. 도형은 굴림의 18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꾸며주면 차트 슬라이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도형 슬라이드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도형은 맨 뒤에 있는 도형 먼저 그려볼게요.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 모서리는 각져 있는, 잘려 있는 도형을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 올 수 있게 해주고 살짝 옆으로 이동. 그리고 지금 노란 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살짝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상태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룹에도 배경은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과 시프트를 이용해서 복사해 올 거고요. 좌우 대칭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이 도형은 윤곽선이 좀 두껍죠? 두껍고 대시는 파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도형만 삽입을 해본 상태에서 마지막에 글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찾아서 그려주고요. 이때 우리 도형에는 굴림의 18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굴림 18포인트를 적용을 해주고 글씨가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연한 색상으로 변경한 뒤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럼 앞으로 도형은 계속 그 골고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지겠죠. 방향까지 맞춰주시고요. 바로바로 이제 다음 도형과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은 저는 바로 글까지 삽입을 바로 해줄 거고요. 도형은 맨 마지막에 글씨를 한 번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도형이 다 삽입이 되었으면 마지막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마트 아트에는 글꼴과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글씨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까지, 안에 있는 내용까지 입력이 다 끝났으면, 색깔을 마구잡이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까지 입력을 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광자원화라는 아이는 도형은 글씨가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그룹에 그룹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룹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뭐 너무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제일 큰 상자가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그룹이 먹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해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시켜주고요. 첫 번째 그룹에는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을 해줄게요. 효과 옵션은 위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바운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1번부터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어요. 지금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